상쾌하다. 법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구만. 아이고, 안녕하세요. 왜 여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요즘 달려라 입학화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게 됐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이건 부동산 소유권. 즉시 항고.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여기서 주무셨어요? 아, 예. 선생님 맞죠? 네네. 오시냐고 힘드셨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젊어 보이시네요. 한 10년 전 모습으로 제가 돌아갔습니다. 진짜 10년 넘은 옷 같은데요. 공부하실 때 입으셨던 것 같아요. 네. 수염도 못 깎으셨네요. 캠핑하시느라. 아무래도 이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준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거지. 준비된 만큼 좋은 법률이 나올 거니까요. 네. 저희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복장으로 촬영하실 건가요? 아, 그렇게 안 되죠. 아, 이건 제가 갈아입고 올 테니까 들어가 계시면 제가 준비해서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양 변호사님이 밤낮으로 공부한 덕 아닐까요? 학교 급식이 너무 맛이 없다고 이런 건 법으로 어떻게 안 되냐는 얘기가 올라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김치에 단무지 한쪽 퉁퉁 불어터진 우동 면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된 급식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락으로 먹었었는데. 고등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고등학교 됐을 때 급식이 시행됐었어요. 저희도 도시락 싸고 다니다가. 근데 요즘은 다 급식이 다 모두 다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급식의 질이나 편차가 굉장히 커서 그런 거를 관리하는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이제 급식 업체죠, 외주 급식 업체를 관련한 사건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의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윤이 너무 적어서 운영이 굉장히 힘든데, 양질의 음식을 공급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는 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먹는 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요즘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진짜 조그만 걸 어떻게 그 다 나눠가지고 급식을 그 뭐 생선 하나로 애들을 막 10몇 명을 막 먹이고 이런 것도 이제 신문에 나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비행기 타면 도시락 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되지 않나 싶은데 굳이 그 학교마다 그거를 또 만들어서 그걸 또 배분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또 입찰받고 입찰해서 또 나중에 또 형사처벌하고 이런 부분으로 상당 부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양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예, 직접 조리하지 않고 미리 조리된 어쨌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로 인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금액이 정해진다고 해서 맛으로 직결되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네. 민원이나 불만이나 그런 리뷰 같은 게 있어야지 개선이 되고 할 테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에 뭐 학부모라든가 와서 평가를 해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다음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어떤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뭔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건조기를 샀는데 광고와 달리 기능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네요. 이거는 소비자본인가요? 어디서 뭐 배상에 대한 권고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악취와 먼지가 난다며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로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구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집단 소송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조정이 제대로 성립되진 않았었죠. 네. 지금도 단체로 소송을 하거나 공동으로 소송을 하는데 집단 소송이랑 다른 건 뭐예요? 소송을 하는 인원이 많을 때 우리가 단체 소송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서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그 인원이 많으면 이제 그게 단체 소송이 되는 건데 집단 소송제는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내가 이 단체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그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그 승소한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단 소송에 대한 도입 논의가 꽤 있었지만 쉽사리 입법화되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한정된 분야에만 인정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송이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들도 그 소송의 효과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의 가장 큰 목적이고. 바로 와달라고 와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그러면은 제가 이 집단 소송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손해배상 전문 분야가 있으시니까 같이 가시죠.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깨달았고 그래서 AS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해피와이프, 해피라이프를 실천하는 입장으로서 네. 건조기를 자주 쓰거든요. 네. 제가 또 이 변호사님과 같이 한번 따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서 잘 들어와서 전달해 주세요.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먼 길 가야 되니까 마음을 준비하시고요. 네, 오늘은 뭐 노래라도 듣고 갈까요? 노래 준비해 오셨어요? 그럼요. Let's pretend, baby, that you've just met me, and I've never seen you before. I'll tell all my friends that I think you're staring, and you say the same to yours. And oh, we'll dance around it all night, and then I'll follow you outside and try to open up my mouth and nothing comes out right. And I wanna fall in love with you again. I don't have to try, it's so easy. 안녕하세요. 혹시 채팅으로 저희 입법카를 찾아주신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경쾌하시네요. 네. 집단 소송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됐잖아요. 지금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모 회사의 건조기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한 작년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이제 끝나지 않은 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이거든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주부 강귀향입니다. 콘덴서 자동 세척이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일일이 청소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라고 이제 그런 광고를 보고 이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8개월도 채 되지 않은 건조기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셀프 촬영을 해봤던 거죠. 온 먼지들이 콘덴서에 다 그대로 붙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제가 많이 화가 났던 거죠.
이 상황이 너나 할 것 없다라는 거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원의 문턱도 높았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또 내려준 그 결론에 의해서 대기업이 거부를 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우리 소비자들이 이 법에 다가가기가 그리고 피해 보상 받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현재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분들은 대략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지금 한 50명 정도 건조기 구매한 금액 100%를 지금 환불로 소송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부담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하기에는 사실 건조기 자체가 또 고가도 아니에요. 자동차나 뭐 우선 다른 물건들처럼 고가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소비자 보호원을 먼저 이용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온라인 접수를 했죠. 50대 한 중후반만 넘으셔도요, 그거 파일 양식 다운 받아서 다시 받아서 팩스 보내고 우편 보내고 되게 번거로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는요, 뭐 단체 소송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더 나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145만 대가 팔렸는데 지금 정작 보니까 소송한 사람은 5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150만 원씩 돌려주더라도 1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금전적인 거, 경제적인 걸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이 소비자가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145만 명에 대해서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겠죠. 개인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집단 이 소송 제도가 있다라면 좀 우리 소비자들이 좀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손쉽게 좀 법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돌아가서 저희 입법 어벤져스랑 논의를 하고 국회에다가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단 소송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된다라면 똑같은 피해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이 승소로 말미암아 소송해서 이 승소로 말미암아 이제 수많은 그 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소송이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가시는지? 공동소송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신 변호사님을 제가 손해배상 전문이다 보니까 가서 소송에 관련된 실제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러려고 몰래 나왔습니다. 아, 예, 박산수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례자분 안녕하세요. 피해자분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지난 여름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많은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나 심지어 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피해자분들이 다 직접 만들어 오십니다. 막상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보니 뭐 느껴지는 어려움 같은 거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입증 책임을 저희가 그러니까 제기한 사람이 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입증 자료들을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모으는 것도 좀 쉽지는 않고 감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모두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 집단소송 제도가 없다 보니까 위임장을 하나하나 받는 것부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소송 진행 자체도 굉장히 절차적으로 많이 까다롭습니다. 미국이나 뭐 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구제를 받을 길이 많다고 들었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길 자체가 굉장히 험난한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한테도 제가 늘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이번에 이기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세상에 어떤 이 사실을 알리고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알리고 그리고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입법운동과 연계해서 이 싸움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자의 안전장 자수죄에 대한 집단소송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숙박 어플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스팸 문자랑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대기업을 상대로 제 개인이 소송을 걸었을 때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2011년 발생해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제도가 도입이 되고 기준이 있고 하면 저희가 기업이 그 법을 따르지 않거나 안 지키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없었던 일이고 이게 사실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거고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안이 마련되면 그 안에서 공평하게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이라는 거죠.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상이 이루어지거나 구제가 된 사례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을 하고 그 번거로운 길을 택해야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요. 이거를 악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여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더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일괄구제형으로 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 누구나 한꺼번에 다 효과를 받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판결로 소비자들을 승소하기보다는 그 이제 피해를 가한 기업에서 우리가 얼마를 배상하겠다고 해서 합의를 해서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이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는 비대칭적이거나 불균형적인 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피해자 전체가 집단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면 기업 측에서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소비자 권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소송을 남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무조건 다 넣는 거죠. 네. 네. 이거를 사실 집단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목적이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합의 목적인 거죠. 네. 또 중소기업 같은 거 아무나 잡아가지고 너 이거 소송할 테니까 또 돈 주세요라고 이제 하면은 일종의 협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진행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게 법원 주도하에 거의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저희가 어떤 일로 피해를 입었고 어느 정도 인원을 갖춰가지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소송을 이렇게 할 건데 이게 가능한지 허가를 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게 허가가
돼야지만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요. 또 피해자의 규모, 네. 인원수에 대한 규율은 필요할 것 같고 뭐 피해 금액, 청구 금액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거는 맞추기 위해서 피해 금액을 부풀릴 수 있죠. 부풀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애매하긴 하네요. 피해 금액이 크면은 개별 소송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죠. 집단 소송의 범위가 해당되는 게 아닌가. 저도 우리가 또 뭐- 소액이면 사람들이 포기를 하잖아요. 본인 소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집단 소송이잖아요. 개인정보 사건도 그랬잖아요. 유출된 피해자들한테 이제 그 보상하는 게 워낙 작다 보니까는 저도 한 번도 참여 안 했거든요. 개인정보 매우 많이 이제 해킹 당하곤 했지만은 좀 소액에 대해서 하는 거가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고 만약 3심에서 만약 파기환송이 되면은 또 한 번 또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한 4, 5년은 금방이거든요. 피해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인지가 가장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소송이 이 물건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은 게 맞는지 그리고 받았으면 그게 얼마인지가 이제 소송 진행 과정인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소비자 보호원이 사실은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강제력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좀 부과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단순하게 소비자 보호원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이거 소비자한테 피해가 온 것 같으니까 너희들한테 처벌을 아니면 강제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낙인이 찍혀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제 소비자 분쟁 조정원에서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나중에 재판을 갔을 때 이게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벌가금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때리는 그런 방식을 취해도 되지 않을까요? 과징금 네, 형식으로. 과징금. 이 자기 제품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대원 변호사협회에 뭐 추천을 받는다든지. 너무 위험한 집이라고 막 그렇게 자격을요? 네, 자격을 좀 둬야 돼.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All those years, one day changes everything and caught in your life and the passion fades away. Saving for something that you'll never see in your days. Shutting out everything. 산이 좋네, 달이 좋네, 너도 좋네, 나도 좋네. 그러나 우리 함께 살아가면 더 좋지 아니할까. 시조 양지웅 전율이 오르지 않습니까?